새로운 파일을 하나 만들게요. 네, 여러분들 구글 구글 드라이브 구글 드라이브에서 구글 드라이브에서 새 파일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콜앱 노트북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네, 파일 이름은 파이썬 우리 9번째인 것 같네요. 파이 9번. 주제는 셋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파일 만들어 주셨으면 연결을 먼저 하도록 할게요. 커넥트 연결을 먼저 할게요. 세션 관리를 선택을 하셔가지고요. 여기 화살표 삼각형 모양의 버튼이 있죠. 매니지 세션이라고 하는 게 있고 여기서 만약에 사용하지 않는 그런 파일이 있으면 터미네이트 종료를 해버리시면 돼요. 종료를 해. 그러면 이 과정이 뭐라 그랬어요? 구글 콜앱에서 가상머신 빌려오는 거를 빌려왔던 그 가상머신을 반환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현재 열려 있는 파일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텍스트 셀을 하나 넣을게요. 그리고 셋 집합이라고 할까요? 집합 셋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집합은 간단하게만 하고 넘어갈게요. 집합도 자바에서도 비슷한 데이터 타입이 있었어요. 비슷한 데이터 타입이 있었고 집합의 특징은요. 집합의 특징은 중복된 데이터를 허용하지 않고요. 네. 그 다음에 저장되는 순서가 데이터가 저장되는 순서가 중요하지 않다. 이 얘기는 다시 얘기해서 인덱스가 없다. 0, 1, 2라고 하는 인덱스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리스트에서도 자바에서도 똑같았죠. 자바에서도 뭐 해시셋, 그 다음에 뭐 트리셋 이런 두 가지가 있었는데 셋이라고 하는 거는 중복된 데이터 저장 허용하지 않고요. 저장되는 순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백킷 할게요. 백킷. 잠시만요. 중복된 데이터의 저장을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한 얘기는 뭐냐면 1, 2, 2, 3 이런 집합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런 집합과 1, 2, 3이라고 하는 집합은 같은 집합이다, 다른 집합이다. 이거는 같은 집합입니다. 그죠? 이건 같은 집합이고요. 인덱스를 사용하지 않는다. 데이터가 저장되는 순서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1, 3, 이렇게 할까요? 1, 3, 2 이런 집합과 1, 2, 3이라고 하는 두 개의 집합은 같은 집합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합의 아이템이 저장되는 순서가 1, 3, 2라고 저장되어 있든 혹은 1, 2, 3이라고 저장되어 있든 두 개는 같은 집합이다라고 하는 거. 되셨죠? 네, 이게 집합의 특징입니다.
집합을 만드시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요. 위쪽에 있는 거 그냥 딕셔너리처럼 중괄호를 사용하시는 게 가장 간단한 방법이에요. 가장 간단한 방법이고 위쪽처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1, 2, 3, 3. 자, 아이템이 몇 개 있는 것처럼 보여요. 아이템이 6개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1, 2가 2번, 3이 3번 이렇게 보이죠. 근데 출력해 볼까요? 출력해 보시면 1, 2, 3이라고밖에 출력을 하지 않아요. 그죠? 타입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셋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중복된 값에 중복된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데이터 타입을 셋이라고 합니다. 셋. 어렵지 않죠? 자, 두 번째 셋 한번 간단하게 볼까요? 저장되는 순서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3, 1, 2 이렇게 해볼게요. 뒤죽박죽 이렇게 넣었죠. 뒤죽박죽 넣었어요. 출력해 볼까요? 제가 순서를 3, 1, 2라고 했지만 1, 2, 3이라고 하고 있죠. 그렇죠? 네. 저장되는 순서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집합의 특징이에요. 집합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인덱스가 없기 때문에 S1이나 S2나 마찬가지로요. 전부 다 인덱스가 없기 때문에 인덱스 연산자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덱스 연산자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볼까요? 이거 에러 나죠. 타입 에러. 셋이라고 하는 객체는 서브스크립터블 하지 않다라고 되어 있죠. 서브스크립터블 하지 않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서브스크립트 아래 첨자란 뜻인데, 그러니까 인덱스를 갖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집합이라고 하는 객체는 집합이라고 하는 오브젝트 객체는 인덱스를 갖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불가능해요. 이거는 안 되는 코드이기 때문에 지워버릴게요. 셋 객체는 인덱스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집합 안에 있는 원소들을 그럼 하나씩 꺼내면서 출력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뭐 어떤 그 안에 있는 값들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반복문 이용하시면 되죠. 반복문. 이렇게 이용하시면 for x in s 뭐 s1도 좋고 s2도 좋아요. s1 print x. 자, S1은 이 녀석이에요. 1, 2, 3, 3, 3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집합이 S1이었는데 반복을 하죠. 근데 실제로 출력해보면 1, 2, 3이었잖아요. 반복을 하면 1, 2, 3 3개밖에 없죠. 예,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되셨습니까? 별로 많이 어렵지 않으시죠? 인덱스를 사용해서 데이터들을 그 하나씩 접근할 수는 없지만 포인 구문을 인덱스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포인 구문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하나씩 꺼내 볼 수는 있다. for in 구문을 사용해서 그 set 객체의 원소들을 하나씩 반복하면서 참조할 수 있다.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간단하게 몇 가지 이 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그 수학에서의 집합을 표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데이터 타입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집합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셋 객체의 셋에
기능들, 메서드들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두 개의 집합을 먼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두 개의 집합을. S1과 S2를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 set 1번이라고 할까요? 그냥 S1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S1을 1, 2, 3, 4 이렇게만 할게요. 자, 그 다음에 S2. S2는 뭐라고 할 거냐면 3, 4, 5 이렇게 3개만 할게요. 여기선 4개, 여기선 3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의 집합이 있고요. 두 개의 집합이 있고 출력은 안 해봐도 괜찮겠죠. 자, 첫 번째는 뭐냐면 합집합. 우리 그림을 먼저 그리고 볼까요? 자, S1이라고 하는 집합이 지금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S2라고 하는 집합이 지금 있는 거예요. S1이라고 하는 집합에는요. S1이라고 하는 집합에는 1, 2, 3, 4가 있고요. S2라고 하는 집합에는요. 3, 4, 5가 있어요. 이쪽이 S1, 이쪽이 S2라고 하는 집합이에요. 여러분들 아마 요 정도는 중학교 때 공부하셨을 거예요. 합집합. 합집합 영어로 유니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자체가 메서드 이름이에요. S1. union 이렇게 있죠. S2. 합집합은 어디를 얘기를 할까요? 합집합은 두 집합이 첫 번째 집합에도 속하고 두 번째 집합에도 속하는 이 모든 거를 합쳐준 것을 합집합이라고 얘기를 하죠. 합집합. 그럼 뭐가 될까요? 1, 2, 3, 4, 5가 합집합이 되는 거예요. 합집합을 찾는 메서드 이름은 유니언. 이렇게 그 메서드를 이용할 수도 있고요. 메서드를 이용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이런 기호가 있어요. 연산자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것도 똑같은 결과를 줘요.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어요. and는 두 개 양쪽에 공통으로 있다는 얘기죠. or를 쓰시면 돼요. 네, 이게 합집합이에요. 연산자를 이용하셔도 되고요. 이거는 합집합 연산자입니다. 여기에서 요거는 합집합 연산자. 메서드를 이용하셔도 되고 연산자를 이용하셔도 돼요. 자, 그러면 교집합이라는 거 하는 거 여러분들 공부해 보셨죠? 교집합. 교집합은 두 개의 집합에 동시에 속하는 부분. 여기를 교집합이라고 얘기를 하죠. 교집합. 교집합 영어로 뭔지 아세요? 인터섹션입니다. 인터섹션. 메서드 이름도 어떻게 될까요? 메서드 이름도 인터섹션이에요. S1 찾아보세요. 인터섹션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리고 S2 이렇게 하시면 돼요. 볼까요? 교집합은 3, 4, 두 S1이라고 하는 집합과 S2라고 하는 두 개의 집합에 동시에 속해 있는 부분은 3과 4죠. 이거를 교집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집합도 연산자가 있어요. 아까 제가 실수했던 거 and 연산자. 이게 교집합 연산자입니다. and는 교집합 연산자예요. 메서드를 이용하셔도 되고요. 연산자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이용하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혹시 차집합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차집합. 차집합은 왼쪽에서 오른쪽 빼준 거 하고요. 오른쪽에서 왼쪽 빼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공통된 것 말고 어느 한쪽에만 포함되어 있는 부분, 그거를 차집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S1 빼기 S2라고 하면 S1에만 속해 있는 부분 어디예요? 이 부분이 S1에만 속해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죠? S1에만 속해 있는 부분은 1하고 2죠. 이거를 차집합이라고 얘기를 해요. 차집합 영어로는 difference라고 얘기를 합니다. difference. 그럼 메서드 이름도 무엇일까요? 메서드 이름도 difference예요. S1. diff. 조금만 기다리면 나올 거예요. 그치, 나오죠. difference. S1 빼기 S2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합집합과 교집합은요. 합집합과 교집합은 왼쪽하고 오른쪽 순서를 바꿔도 결과가 동일할까요? 다를까요? S1 합집합 S2 하고요. S2 합집합 S1 두 개는 결과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네. 예? 합집합, 차집합 말고. 네, 같죠. 교집합은 S1 교집합 S2, S2 교집합 S1 어떨까요? 그것도 같죠. 맞습니다. 합집합과 교집합은 순서를 바꿔도 그 결과는 같아요. 하지만 차집합은 어떨까요? 차집합은 S1에서 S2를 빼주느냐, S2에서 S1을 빼주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네, 맞아요. 맞습니다. 차집합은 또 연산자가 있어요. 이거 마치 뺄셈 하는 것 같죠? S2. 결과 볼까요? 네, 이렇게 하시면 1, 2. 이게 차집합 연산자입니다. 마이너스가 집합에서 사용될 때, 마이너스가 집합에서 사용될 때는 차집합 연산자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그 말로만 설명드렸던 거 잠깐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합집합 S1과 이건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S1 합집합 그리고 S2 이게 합집합이죠. 5억 합집. 요거랑 요거는 같아요. 합집합은 서로 왼쪽 오른쪽 바뀌어도 같고요. 그 다음에 교집합 S1 교집합 S2 이거랑 S2 교집합 S1 요거는 서로 같아요. 같고요. 근데 이건 아니라고 했죠. S1 빼기 S2 이거는 같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같지 않습니다. S2 빼기 S1 같지 않습니다. 네. 아까 말로 설명드렸던 거. 합집합과 교집합은 왼쪽과 오른쪽을 바꿔도 결과는 동일하지만 차집합은 왼쪽과 오른쪽 순서가 중요하다. 같지 않다. 네, 요거 아까 말로 설명드렸던 부분. 요 정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그래서 그 수학에서의 집합을 표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파이썬의 자료 타입이 set이라고 하는 자료 타입이고요. 중복되지 않는 데이터들을 저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방법이 되게 그런 특징이 되게 그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 리스트가 있을 때 그 리스트에서 중복되지 않는 값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고 하면 리스트를 가지고서 셋을 만들어 버리면 중복되지 않은 값들 쉽게 찾을 수 있어요. 네.
메서드 하나만 더 알려드릴게요. 셋의 메서드들을 제가 유니언, 인터섹션, 디퍼런스만 알려드렸는데 셋을 생성하는 메서드도 있어요. 클래스 이름 자체가 셋이었죠. 클래스 이름으로 메서드가 만들어져 있어요. 셋, 이터러블을 주시면 돼요. 이터러블을 주시면 아규먼트라고 할까요? 아규먼트를 주시면 이 아규먼트를 가지고서 셋 객체를 만들어줘요. 객체를 생성해서 리턴을 합니다. 이런 메서드도 있어요. 요 메서드, 함수, 요건 함수죠. 요 함수를 이용을 하시면, 이 함수를 이용을 하시면 중복되지 않는 엘리먼트들을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 자, 어떤 리스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numbers라고 하는 리스트가 있어요. 1이 저장되어 있고요. 2가 저장되어 있고 1, 2, 3 1, 2 다시 1 뭐 2, 3 4 5 이렇게 할까요? 1, 2, 3, 4 이렇게만 할까요? 네, 1, 2, 3 1, 2 1, 2, 3, 4 이거 몇 개인가요? 5개, 9개. 9개의 원소를 갖는 리스트죠. 이 넘버스는 9개의 아이템을 갖는 리스트예요. 그런데 리스트는 중복을 허용을 하니까 리스트는 저장되는 순서가 되게 중요하죠. 인덱스 0번에 1이 있다. 인덱스 1번에 2가 있다. 인덱스 2에 3이 있다. 인덱스 4에 1이 있다. 이렇게 그 해당하는 인덱스에 어떤 값이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순서가 중요하고 같은 값 여러 번 들어가도 괜찮은 거란 말이에요. 자, 우리는 이 리스트 안에 넘버스 안에 넘버스에서 중복되지 않는 값들의 개수를 알고 싶은 거예요. 중복되지 않는 값은 딱 눈으로 봐도 금방 알 수 있겠죠. 요거는 값이 적으니까 몇 개 있어요. 1, 2, 3. 그다음 나머지는 다 중복되죠. 나머지는 다 중복되고 중복되지 않는 거 하나, 4. 그럼 중복되지 않는 거는 4개죠. 어떻게 하면 이거를 쉽게 할 수 있을까요? 셋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변수 하나 만들까요? 넘버 셋이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만들까요? 셋 하고서 함수를 호출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뭘 넘긴다? number c를 넘긴다예요. 자, 그리고 넘버 셋을 볼까요? 여기에는 뭐만 들어가 있죠? 중복되는 것들 다 제거가 되고요. 1, 2, 3 이런 거 다 제거가 되고요. 중복되지 않는 1, 2, 3, 4 이렇게만 딱 나오죠. 이게 넘버 셋이에요. 그러면 넘버스에서 중복되지 않는 원소들의 개수 넘버스에서 중복되지 않는 값들의 개수 뭐만 하면 돼요? 어떻게만 하면 알아낼 수 있을까요? 랭스 계산하면 되죠. 누구의 랭스를? 넘버 셋의 랭스를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자, 프린트 2번 했죠. 여기서 프린트 한 번, 여기서 프린트 한 번. 여기서 프린트 한 번 한 거는 리스트 넘버스를 셋으로 변환한 객체를 프린트를 해본 거고요. 여기서는 그 셋이 가지고 있는 원소의 개수를 출력을 해본 거예요. 네. 되셨습니까? 그래서 set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파이썬에서는 각 데이터 타입에 해당하는 함수들이 있어요. int를 만들어주는 함수가 뭐가 있을까요? int. 우리 이거 언제 썼었어요? 캐스팅 할 때 썼었죠. 캐스팅. 타입 강제 변환. 스트링을 int로 변환할 때 이거 썼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플롯이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이 있죠. 플롯이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이 있으면
float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 거예요. str이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이 있었죠. 문자열. 그럼 뭐가 있을까요? str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 거예요. 문자열로 만들어주는 함수. 이해되시죠? 마찬가지로 리스트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리스트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 거고요. 우리가 사용할 일은 거의 없지만. 딕트라고 하는 함수가 있었죠. 데이터 타입이 있었죠. 그럼 딕트라고 하는 함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set이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이 있으면 set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 거고. 파이썬은 이렇게 데이터 타입마다 그 데이터 타입을 생성해내 줄 수 있는 함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수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set에서 함수 이름 찾아보고 싶으시면은요. 함수 이름 찾아보고 싶으시면 점을 찍으면 difference, intersection, add, clear, copy 이런 메서드들이 있어요. 메서드 근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고요. 몇 가지만 보면 add 뭐 하는 걸까요? add는 set에다가 엘리먼트를 더 추가해 주는 게 add의 반대가 뭘까요? 팝이에요. 팝. 꺼내는 거. 근데 이 팝하고 remove도 있어요. 볼까요? 메서드 이렇게 설명을 보죠. 메서드 설명을 보면 팝은 아규먼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set에서. 이거 아규먼트 없다란 뜻이에요. 괄호 안에 아무것도 없죠. 아규먼트 전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아규먼트 전달하지 않고 무엇을 한다? remove 한다. 삭제한다. 그리고 리턴한다. 임의의 원소 한 개를. 그러니까 임의의 엘리먼트 한 개를 그냥 지워버리고 리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값을 딱 집어가지고 딱 지울 수 있다 없다.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 별로 쓸모없는 메서드죠. 이거는 별로 쓸모없는 메서드고 그러면 삭제할 때는 무엇을 사용하면 좋을까요? 아까 메서드 이름들 보니까 이렇게 점 찍고 기다리면 메서드 이름들 쭉 나오죠. 팝 말고 이렇게 쭉 찾아보다 보니까 업데이트는 여기 있네요. remove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삭제하다라는 뜻 아니에요. 삭제하다. 자, 여기는 설명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엘리먼트를 괄호 안에 있죠. 엘리먼트를 아규먼트로 주면 이거는 리턴하지 않는다는 뜻. none. 리턴하지는 않는다. 리턴하지는 않고 무엇을 한다? remove한다. 엘리먼트를 remove한다. 그래서 삭제할 원소를 넘겨주는 거예요. set에서 from a set. set에서 삭제할 엘리먼트를 아규먼트로 넘기면 그거를 지워준다라고 하는 메서드가 remove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함수나 메서드 이름들 찾으실 때 이렇게 그 자동 완성 기능 이용하시면 돼요. 정리하고 넘어갈까요? 두 개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두 개만. 자, S1 프린트 S1 다시 한번 해보면 1, 2, 3, 4 있었잖아요. 1, 2, 3, 4 S1 점 add 100 이렇게 해볼까요? 100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S1을 프린트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되죠? 1, 2, 3 100을 먼저 출력했죠. 그 다음에 4가 나오죠. 그러니까 저장되는 순서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set은 그 저장되는 순서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걸 한 번 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한 번 더 add를 해볼게요. add. 자, 이번에는 4라고 하는 값을 중간에 3 아니면 1을 한번 add를 해볼게요.
그리고 S1을 다시 한번 볼까요? 바뀐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바뀐 게 없어요. 그죠? 바뀐 게 없습니다. 위쪽에서 아래쪽 보시면 바뀐 게 없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렇죠? 왜? 이미 여기에는 1이라고 하는 값이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 또 2를 한다고 해도 add가 안 되죠. 중복되는 값은 저장하지 않으니까. 그런 내용이고요. 자, remove 볼게요. remove. s1. remove 100 이렇게 할까요? 자, 이렇게 하고서 S1 출력해 보시면 자, 이제 아까 1, 2, 3, 100, 4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 100이라고 하는 값이 사라졌죠. 그럼 남는 거는 1, 2, 3, 4. 자, add라고 하는 메서드는 리스트에 죄송합니다. set에 원소 추가. 원소를 추가를 하는데 만약에 이미 존재하는 원소이면 중복 저장은 되지 않는다. 중복 저장은 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삭제하실 때 set에 있는 원소 삭제. set에 있는 원소를 삭제할 때는 무엇을 한다? remove라고 하는 메서드를 이용하시면 되겠다라고 합니다. 네,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갈게요. set은. 중복되지 않는 원소들을 저장하는 타입이다라는 것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다들 잘 되시죠? 안 되시는 분들 없으시죠? 네, 자 그러면 또 새로운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교재의 2장, 3장까지가 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 교재의 2장이 데이터 타입에 대한 내용들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3장이 조건문, 그 다음에 for 반복문, while 반복문 만드는 방법들이 있고요. 이제 챕터 4장, 함수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부터는 또 새로운 파일 만들어서 할게요. 여러분들 구글 드라이브에서 새 파일 하나 만들까요? new. 그 다음에 콜앱. 9번까지 만들었군요. 자, 이번에는 그럼 파일 이름 먼저. 파이썬 10번. 파이썬 10번 펑션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펑션. 새로운 파일 만드신 분들은 여기 connect 먼저 할게요. connect. 네. 우선 함수에서 사용되어지는 용어들 먼저 정리를 하고 넘어갈까요? 함수. 아마 우리 이미 개념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 자바에서 우리가 다 다뤘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근데 자바는 함수라고 하는 게 있기는 있는데 특별한 종류의 함수밖에 없죠. 어떤 함수밖에 없어요? 메서드밖에 없죠. 메서드. 클래스 안에서 정의하는 함수만 있고요. 클래스 바깥에서 선언하는 함수가 자바에서는 그런 함수를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함수를 만들 수는 없어요. 자바에서는. 근데 자바스크립트는 어땠죠? 자바스크립트는 두 가지가 다 가능했었죠.
클래스 안에서 펑션을 만들 수도 있었고요. 그거를 우리는 메서드라고 부르고, 클래스에 속해 있지 않은 단독으로 존재하는 함수, 펑션을 만들 수도 있었죠.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펑션이 좀 더 큰 개념인 거예요. 네. 함수라고 하는 게 있다라면 네. 함수의 종류들 중에서 함수들 중에서 메서드 안에서 만드는, 메서드 안에서 정의하는 특별한 종류의 그런 함수를 뭐라고 부른다? 메서드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바는 메서드밖에 없는 거예요. 자바는 메서드밖에 없고, 파이썬과 자바스크립트는 메서드를 만들 수도 있고 함수를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아셨죠? 네. 자, 그러면 우선 함수 용어만 정리하고 갈게요. 오늘은 이번 시간은 용어만 먼저 정리를 할게요. 함수란, 펑션이란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 코드 블록. 그러니까 함수를 만드는 목적이 뭐냐면 자주 사용하는 기능들을 코드 블록으로 미리 만들어 놓고 필요할 때마다 그 코드에 이름을 붙여서 뭐 예를 들면 더하기를 하는 기능이다. 더하기 뭐 이렇게 이름을 붙여 놓고, 곱하기를 해주는 기능이다. 뭐 이렇게 해서 기능 멀티플라이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 놓고 미리 만들어 두고 있다가 필요할 때마다, 더하기가 필요할 때마다, 곱하기가 필요할 때마다 더하기라고 하는 함수를 불러주고 곱하기라고 하는 함수를 불러주면 언제나 똑같은 기능이 수행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만드는 코드가 그게 함수인 거죠. 함수. 이해되시죠? 그래서 기능을 수행하는 코드 블록을 만들어주는 것을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요, 아규먼트라고 얘기하는 게 있죠. 아규먼트란 우리가 함수를 불러줄 때, 그 함수에게 전달하는 값. 전달하는 값은 하나만 전달할 수도 있고 여러 개를 전달할 수도 있고 아예 전달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함수를 호출할 때 그 함수에게 전달하는 값을 아규먼트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함수 입장에서는 누군가가 함수를 불렀어요. 그리고 값을 전달을 했어요. 그럼 함수는 자기가 기능을 하기 위해서 전달받은 값들을 저장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함수 내부의 어떤 변수에다가 전달받은 값들을 저장하고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전달받은 값들을 저장하는 변수를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를 맥의 변수, 영어로는 파라미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규먼트들을 저장하기 위해서 아규먼트를 저장하기 위해서 함수를 정의할 때 선언하는 변수, 지역 변수죠. 함수를 정의할 때 선언하는 지역 변수를 파라미터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규먼트와 파라미터 차이점 아시겠죠? 파라미터는 변수 이름인 거예요. 그 변수에다가 넣어주는 값을 아규먼트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리고 함수는 뭐 반환을 할 수도 있고 반환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반환을 하는 경우 반환해주는 값을 영어로 return value라고 얘기를 하죠. return value라고 얘기를 합니다. 함수가 기능의 수행의 결과로 반환하는 값. 함수가 기능 수행의 결과로
반환하는 값을 return value, 반환 값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모든 함수가 항상 return value를 가져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반환 값이 있는 함수도 있고, 반환 값이 있는 함수도 있고, 반환 값이 없는 함수도 있어요. 그죠? 모든 함수가 다 반환 값을 가져야 되는 것은 아니다. 모든 함수가 다 반환 값을 가져야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네, 뭐 이런 그 개념들은 알고 계셔야 돼요. 요 정도 개념은. 굵은 글자로 하려면 여기를 2개. 네. 함수, 아규먼트, 파라미터, 리턴, 밸류 이런 개념들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뭐 이런 개념들은 저희가 자바에서도 그리고 파이썬에서도 다 다뤘었던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없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다 우리가 정리했었던 그런 개념들이죠. 네, 요거 간단하게 그 펑션, 아규먼트, 파라미터, 리턴 밸류라고 하는 거를 보고 넘어갈게요. 뭐 예를 들어서요. result는 랭 1, 2, 3, 뭐 4, 5 이렇게 할까요? 자, 그리고 자, 이 코드에서 뭐 밑에서 일단 얘를 먼저 실행하고요. 실행하고 리절트 출력해 볼까요? 리절트 5. 당연하죠. 1, 2, 3, 4, 5는 뭐예요? 리스트. 그 리스트의 랭스를 저장하는 변수를 리절트라고 한 거고요. 리절트 출력해 보면 5. 뭐 결과는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 용어들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함수. 우리가 사용한 함수는 뭐가 있죠? 펑션. 뭐가 펑션이에요? 여기에서. 뭐가 펑션이죠? 랭. 랭이 펑션이잖아요. 랭. 그죠? 아규먼트. 뭐가 아규먼트예요? 함수를 호출할 때 전달해 준 값이 뭐예요? 1, 2, 3, 4, 5라고 하는 5개의 값을 저장하고 있는 리스트를 함수를 호출할 때 전달을 했죠. 이게 아규먼트. 그죠? 함수 호출은 뭐예요? 함수 호출한다라고 했을 때 영어로는 함수를 콜한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함수를 인보크한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어떤 코드가 함수를 호출하는 거예요? 랭 1, 2, 3, 4, 5 이렇게 요 부분. 이 부분을 함수 호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함수 호출. 그럼 호출의 결과를 되돌아오는 리턴 밸류. 리턴 밸류는 얼마예요? 리턴 밸류는 5죠. 5. 랭이라고 하는 함수가 무엇을 리턴해 줬어요? 5를 리턴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런 거죠. 랭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랭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 랭이라고 하는 함수한테 제공을 했어요. 아규먼트를 전달했어요. 무엇을? 1, 2, 3, 4, 5라고 하는 아규먼트를 전달했어요. 랭이라고 하는 함수는 리턴을 해줬어요. 무엇을? 1, 2, 3, 4, 5 아규먼트가 가지고 있는 원소의 개수를 리턴해줬어요. 그게 리턴 밸류. 리턴 밸류는 어디에 오는 거예요?
랭이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한 이 자리에 리턴 밸류가 되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이 리턴 밸류가 저장되는 변수가 리절트인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함수 랭이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해서 랭 함수의 호출 결과 리턴 밸류를 뭐에다 저장하겠다? 리절트에 저장하겠다 라고 한 겁니다. 만약에 이 함수가 리턴하는 값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리절트에는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none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none. 아시겠죠? 네. 네, 이렇게 해서 function, argument, parameter, return value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실제 함수 호출 그 코드에서 걔네들이 무엇인지도 말씀드렸고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잘 되시죠? 질문 없어요?